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내가 이제 60이다, 50이다 하면 50년을 내가 몸을 어떻게 했어요? 조심조심 쓴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몸을 혹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아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이제 50에 딱 들었으면서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이제 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훅 하고 갈 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아팠던 부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젊었으니까 걔가 숨어 있어. 통증이나 뭐 아픈 데는 어혈이라거든요. 그게 다 숨어 있다가 이제 50이 되면서 몸에 호르몬이 교란이 일어나요. 막 바뀌면서 내가 예전에 다쳤던 데 또는 아팠던 데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먹으면 또 아팠던 부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호전 반응이라고 그냥 우리가 보통 소비자를 만나면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서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대부분 호전 반응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소비자들한테는 다들 뭐라고 얘기냐면 독소가 몸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독소라는 얘기를 하고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마추어예요. 보통 바깥에도 건강식품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이 호전 반응을 잘 컨트롤 하시는 분은 그 소비자는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가서 계속 제품을 먹지만 호전 반응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품을 스톱하고 다음에는 나는 이런 제품 안 먹을래. 이제 이 회사 제품 안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 반응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호전 반응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소비자를 관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호전 반응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호전 반응을 많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뭔가 증상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이 호전 반응을 소비자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소비자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호전 반응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졌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사업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렇게 호전 반응이 나오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가 안 좋아서 거기서 이렇게 노는 거고 혹시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지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들은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내가 왜 여기가 아픈지를 본인은 알아요. 알고 있지만 설마 그것 때문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어디가 아팠는지, 언제 다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제품만 드린 거죠. 그럴 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주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 호전 반응에서 노는 증상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호전 반응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좋은 뭐 한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냥 먹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파야 낫는다. 아파야 낫는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전 반응이 왔어. 특히 사업자들도 호전 반응이 오면 되게 무서워해요. 호전 반응을 나도 겪을 수도 있고 소비자도 겪을 수 있고 전부 다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소비자가 호전 반응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내가 호전 반응이 왔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의심을 해요. 나도 소비자잖아요. 나도 소비자란 말이죠. 소비자니까 제품을 먹게 되죠. 제품을 먹다 보면 나도 예전에 아팠던 것, 그리고 다쳤던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몸이 안 좋, 안 좋았던 상태에서 우리 제품을 접해서
몸이 좋아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는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오는 호전 반응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두렵고 무섭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먹어서 그런가? 이 생각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나도 소비자이지만은 또 한 가지 나는 사업자란 말이죠. 우리 제품을 알리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아, 맞아. 나도 예전에 이렇게 안 좋은 부위가 있었지. 그래서 내한테 호전 반응이 오는구나.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케어를 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과거에 호전 반응이 나타났을 때 중국의 사서상경 중에서 하나의 서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황제 고종도 약을 먹었을 때 눈이 멀 정도로 아니면 그 정도로 통증이 없으면 효염이 없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 뜨겁게 달궈져 있는 아랫목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땀을 쫙 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감기가 뚝 하고 떨어지죠. 이게 호전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몸에 열을 넣어서 몸을 노폐물을 즉 뭐냐면 바이러스 균을 면역을 끌어올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몸이 뜨거워야 돼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열이 나야지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으면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몸에 열을 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 몸에서 땀이 쫙 녹고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열 반응이 나오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열 반응이 나오면 뭐가 논다?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몸살처럼 아픈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몸에 이제 춥잖아요. 오들오들 떨어요. 왜 오들오들 뜰까요? 몸을 오들오들 떨어요. 차가워서 그래요. 몸이 차가우니까 근육을 떨어서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신체가 살려고 하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막 떨리니까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한 예로 쉬운 게 보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 누고 나면 몸이 으르륵 떨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뜨거운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빠져나간 것만큼 체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호전 반응들은 전부 다 뭘로? 열 반응이다. 열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예로 들어볼까요? 무릎에 물이 차요. 무릎에 물이 차죠.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무릎에 물 차죠. 근데 물은 왜 찰까요? 뼈가 서로 부딪히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물을 모아서 그 열을 식히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거는. 열을 내는 게 아니고 몸이 서로 부딪혀서, 뼈가 부딪혀서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막 걸어 다니고 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은 또 인체는 식혀야 되죠. 그렇게 식힐 때는 물을 모으는 거예요. 물을 모아서 그 무릎에서 나는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차는 거는 신체가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물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이 차고 또 다시 물이 차고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무슨 반응을 겪을 때 소비자들한테는 왜 그 호전 반응이 오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장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몸의 장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사장님들은 다 아시죠? 어디에 장기가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숨이 차다 하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호흡이, 숨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폐 중간에 있어요. 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이 펌프를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장이 안 그래도 약한데. 근데 심장이 우리 잘 보시면은 그 염통이라고 순대 먹을 때 염통이라는 거 아시죠? 그 염통이 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대를 먹을 때 염통이 맛있죠? 왜 그래요? 근육으로 돼 있었어. 근육으로 돼 있어요.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심장이 왜 근육으로 돼 있냐면 제가 이거 까만색으로 할게요. 자,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사람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면 형체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기가 내 엄마 뱃속에서 딱 만들어지면 심장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형태는 안 갖춰져 있어. 뭐 보면은 올챙이 모양 같이 생겼어. 근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태어 인,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뛰는 애가 누구다? 심장이다. 심장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거죠. 심장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뛰는 거예요. 이런 애가 우리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전부 다 심장이 약해. 그러면 나도 심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심장이 열심히 뛰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막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더 부하가 걸려요. 그때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근육을 끼워요. 커져요. 심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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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커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다 보면 심장이 커 있어요. 커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근육이 붙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심장이 커지면은 이 폐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폐를 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심장이 그러니까 막 열이 위로 머리로 막 열이 막 올라가요. 치솟아요. 막 그럴 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거리죠. 그러면은 그때 폐를 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흡이 막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폐도 약합니다. 폐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심장 사이에 폐가 있는데 이 폐가 어디까지 있냐면 요 갈비뼈 있는 데까지 우리가 폐를 보호하고 있어요. 갈비뼈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요? 사람의 오른쪽. 그죠?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위는 어느 쪽? 왼쪽.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위가 약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럼 잘 때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자는 게 좋을까요? 왼쪽으로 자는 게 좋을까요? 왼쪽으로 자는 게 좋습니다. 위가 옆으로 누워 있는 쪽. 그러니까 위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간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면 간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자는 게 좋은데 계속 왼쪽으로 자면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자서 그래요. 왼쪽으로 하중이 눌리면서 왼쪽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왜 어깨가 아파요? 왼쪽이 왜 이렇게 저는 아파요? 하면 내가 위가 약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잘 자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혀가 목젖을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그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숨을 안 쉬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게 호흡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바로 자도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자면 위도 좀 편하다는 느낌도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중간에는 소장이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12지장으로 해서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이렇게 상행, 행행, 하행, 그리고 직장 해가지고 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장 밑에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는 거죠. 자궁이 있어요. 남성은 이제 전립선이 있고, 신장은 어디냐면 요 방광 쪽으로 해서 요 뒤로 가면 신장이 등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안 보여요. 그리고 위 뒤에 뭐가 있다? 위 안쪽에 췌장이 있고요. 비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를 이렇게 위치를 봐가면서 이제 내가 장기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좀 아셔라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렸고요. 여기 뒷모습에 보면은 등 쪽에 이렇게 신장이 있어요. 등에 붙어 있어요. 콩팥이.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크기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도 조금 틀리지만은 어떤 한쪽의 신장이 이렇게 커져 있어. 부어 있어. 우리 그걸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균형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신장, 내가 잘 넘어진다 생각하시면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신장의 크기가 달라도 균형이 이렇게 잘 못 잡아줘서 잘 삐끗하고 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넘어진다고 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한번 넘어졌다고, 내가 신장이 부어서 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척추 있죠, 뼈. 우리가 등에 보면 척추가 있어요. 근데 등이 어디가 자꾸 아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등이에요. 자, 내가 등이 있는데 요쪽이 갈비뼈 있는 요쪽이 자꾸 아파요. 하면 폐가 약해서 그래요. 통증이 오는 것도. 그리고 위자리 한쪽이 나는 자꾸 왜 이렇게 왼쪽이 등 쪽이 아파요 라고 중간에 이렇게 아파요 하면 그게 위자리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등의 중간 부위가 그것도 어느 쪽에 왼쪽 편이 아파요. 통증이 오면은 위가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마사지나 부항을 뜨시면은 좀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 척추가 신경이 모든 장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등에다가 부항을 뜨고 아니면은 그 저기 숙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에 장기가 있어요. 다 신경으로 척추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 등에다가 마사지를 하든지 부항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위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만 자꾸 뜸을 뜬다고 해서 그 뭐지 부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근본 치료는 위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염증을 빼고 통증을 없애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게.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오리진이랑 효소를 같이 먹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위를 케어하면서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척추에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반듯하신 분들은 장기가 자기 위치에 잘 있어요. 근데 위가 아프신 분들은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가 아프니까 통증이 나니까 이렇게 등이 굽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위가 아프니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몸을 움츠려요. 그래서 자세를 보면 이분이 어디가 좀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되면 어때요? 반듯한 자세가 좋다. 그리고 반듯했는데도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자세가 삐뚤어지면 그쪽 장기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쪽 장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을 보면 전에 이거 제가 할 때마다 하는데요. 얼굴에
어떤 부위에 뭐가 자꾸 난다라고 하면은 그쪽 장기가 얼굴에도 오장육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어느 부위에 여드름이 난다. 기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검다. 검었다. 아니면은 뻘겋다. 이런 것도 그 장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이마 요 밑에 있죠. 이마 머리 바로 밑에 여기에 여드름이 좀 나오고 그런 분들은 소화기가 약한 분들. 아, 그래서 위가 위가 약해도 어떻게? 여기에 오드락지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위 소화기 아니요, 대장, 소작, 소화기 계통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 쪽에 여드름이 약하면 소화기 기관이 약하니까 효소가 좋겠죠. 효소가, 소화 효소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중간에 여기 있죠. 우리가 여기에 요 부위, 요 부위는 폐대장이 나쁜, 그러니까 요 부위가 좀 들어갔다. 또는 여기가 검다. 여기가 좀 원래는 볼록하게 올라온 게 제일 좋아요. 관상학적으로도 이마가 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폐대장이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에 완전히 척도잖아요. 대장이 안 좋으면 안 돼. 대장이 좋으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잘하면 어때? 몸이 가벼워지고 노폐물도 빨리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 기능이 약하고 변비가 있고 늘 인상을 쓰면은 어때?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그래서 여기 요 자리가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면 알 사람은 어떻다? 아, 폐대장이 좋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 환하다. 안색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관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얼굴이 환하구나. 우리가 눈빛을 봐도 안광이라서 눈에서 그러니까 빛이 나네. 얼굴에서 이마에서 빛이 나네. 반짝반짝거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상도 좋아 보이고 안색도 좋아지고 좋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가 인상을 쓰고 그래서 일자 주름이 생기고 여기가 여드름 같은 거 나고 점 같은 게 생기면 어때요? 어두워지죠. 여기가 어두워지면 안 좋다. 그리고 요 눈썹과 사이에 여기는 심장입니다. 여기가 심장이기 때문에 여기 심장이 약하신 분들 여기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죠. 뭐가 뽀드락지도 나고 그리고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요 전체가 좀 빛이 나야 돼요. 환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여기에 팩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화장품에 가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화장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사가지고 이렇게 좀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화장품을 썼어요. 왜냐면 워낙에 내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윤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나서 저도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얼굴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다녀요. 제품이 좋으니까 얼굴도 광택이 나더라. 즉 뭐냐면 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이마 전체가 광택이 나더라. 반짝반짝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아 인상이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부위가 약하면 그쪽 부위의 제품을 먹어주면 되겠죠.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 식이섬유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X 포뮬라라든가 이는 좀 오리진하고 같이 먹어서 그 부분을 좀 화장으로 처음에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화장도 안 해도 요 부위가 어떻다? 반짝반짝거리고 광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오리진, 닥터큐멘 오리진을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 여기 보면 눈 밑이 이렇게 눈두덩이라죠. 우리가 여기가 좀 퍼렇고 또는 까맣고 이러면요. 췌장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좀 이쪽이 안 좋아요. 색깔이 어두워요. 어디? 여기가 검해요. 당뇨 환자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기시는 분이죠. 당화세소가 막 9, 10, 뭐 10일까지 올라가시면 여기가 검해요. 눈 밑이, 여기 눈두덩이가.
그래서 그쪽 부위가 어디다? 췌장이다. 그래서 아, 이분은 혈관 쪽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어, 어두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 두덩이가 너무 어두운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억수로 피곤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두워져. 눈 주변이 어두우면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눈밑은 간 담낭 쓸개. 그래서 우리가 눈밑이 어두우면 어때요?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생기면 간이 안 좋다. 담낭 쓸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간이 안 좋다. 그래서 되게 피곤해 보이죠. 눈밑이 시커멓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피곤하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얼굴의 색상을 보고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온 사람들 있죠. 눈밑이 애교살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아래로 좀 더 많이 처진 분들이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눈은 여기 있는데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게 처져 있는 분들은 위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위가 약한 거예요. 위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 눈밑이 처지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안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게 처진 분들은 인상을 보고 아, 이분은 위가 좀 약하신가 하고 건강 체크하면서 위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 요 꽃이 있죠. 코끝. 여기가 빨가신 분들은 여기도 우리가 옛날에 술 많이 먹으면 코끝이 빨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가면 술 먹었냐고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간 담낭 쓸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마 옆에 있죠. 여기 눈 옆에 여기 우리 머리 아프면 이렇게 꾹 누르죠. 미간이라고 여기 있죠. 눈끝 옆에 눈썹 옆에 여기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오면 머리 여기 누르죠. 양쪽을. 그래서 위가 아플 때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될 때, 체했을 때. 그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주로 이쪽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눈썹 옆에가 아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 요 턱이 있잖아요. 뭐가 많이 난 사람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자궁, 그리고 방광, 신장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리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궁이 질염이 자주 있고 방광염이 자주 있으면 턱 밑이 어떠냐면 어두워요. 뭔가 뽀드락지가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가 맑지가 않아요. 어두침침한 거죠. 그럼 여기가 약한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턱 밑에 뭐가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은 심방광 자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은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뭐 마트에서 일한다든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하루 종일 서가 있는 일 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궁이 밑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계속 서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특히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궁이 약해요. 근데 계속 서가 있으니까 자궁이 아래로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방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서서 일하는 사람 분들은 평소에는 물구나무 서기라든가 이렇게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계통 일을 하시면 그쪽에 직업병이라고 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콧등 요 코 덩어리 쪽 있죠 여기 콧등은 위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자꾸 좁쌀 같은 게 뭐가 올라온다 매끄럽 깨끗하지 못하다가 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마하고 콧등하고 그 다음에 두통 양쪽 이거 전부 다 소화기 계통인 거예요. 그리고 귓볼도 소화기예요. 근데 귓볼이 이렇게 귓볼을 이렇게 보면은 끝이 빨갛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귓볼이 그리고 귀 이침을 할 건데 귀 속도 위장 기능이 있어요. 거기가 뽀드락지 같은 게 잘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 이침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입술, 입술이 자꾸 뭔가 각질이 일어나요. 막 떼고 앉아 있는 분들 있죠. 그분은 위가 100% 이렇게. 그래서 입술이 자꾸 벗겨진다면 위가 냉하다. 각질이 자꾸 생긴다.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술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차가운 음식 좋아하고 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각질이 한 번씩 일어나면 아 오늘 내가 좀 소화기 계통이 안 좋네 해서 효소를 먹죠. 오리진하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효소를 2포는 먹고 자야 돼요. 워낙에 위가 약하기 때문에 위장 계통이 전체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위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뭐 우리가 건강 체크하면서 그분을 갖다가 얼굴을 빤히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건데 이런 분들 있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술 뜯고 있는 사람들. 앉아서 할 일 없어 입술 뜯고 앉아 있어 피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아 위가 많이 안 좋으시군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술이 붉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입술 각질을 벗기니까. 그래서 입술이 나중에는 창백해져요. 그래서 립스틱, 여자분들은 립스틱을 바르면 되지만 남자분들은 우리가 입술이 너무 어둡다든가 너무 허옇다든가 이러면은 혈색이 안 좋죠. 그러니까 결론은 건강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 혓바닥이 너무 좀 크다. 내가 혀를 잘 깨문다. 그러니까 볼을 잘 깨문다. 이런 분들도 보면은 혀를 잘 무는 분들은 심장이 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좀 커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햇바닥 내밀어 보세요 하면 혀 양쪽에 이빨 자국이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혀가 커져 있어요. 즉 뭐냐면 심장이 커져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내가 알고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계속 이 자료는 사장님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없으면 제가 단체톡에 올려놓을 건데 이걸 보면서 아 오늘 내 얼굴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뭐가 뽀드락지가 났네 뭐지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소화기 계속 오늘 좀 소화가 안 됐나 생각해 보는 거지. 그리고 입술을 자꾸 뱉긴다. 오늘 내가 또 소화가 안 됐나 열이 찼나 보는 거죠. 그리고 코 요 끝에 뭔가 낭 써 있어. 그러면은 뭐죠? 간이 안 좋아. 오늘 피곤했나? 이런 식으로 내 얼굴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야지 빨리 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비자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귀를 보면 이침이라고 하는데 이 귀 안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게 아까 제가 위장이 여기에요. 여기. 소화기 계통이 여기에요. 대장하고 그리고 여기가 자궁이고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머리고 허리고 다리고 이렇게 어깨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우리가 여기 보면 눈자리, 여기 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귀에 우리가 보통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귀에다가 그 귀걸이 이제 뚫잖아요. 요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뇌예요. 우리 뇌. 그래서 여기가 불룩하신 분 있죠. 귓볼 위에 여기 요 자리가 불룩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뇌, 즉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근데 여기가 안 불룩해. 그러면은 머리보다는 몸을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재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봤을 때 여기 핏줄이 팍 선 거 있거든요. 핏줄이 탁 섰어. 다리 무릎 쪽에 핏줄이 팍 섰어. 귀를 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다쳤어요. 그래서 무릎을 다쳤어. 수술을 해서 그럼 여기 빨간 핏줄이 딱 서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귀를 보고 우리가 오장육부를 알 수 있는데 귀 모양은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돼요. 귀 모양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예쁘게 생겨야 돼요. 좀 크고 귀가 크신 분들 있죠. 귀가 크신 분들은 오장육부가 커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아주 좋아요. 귀 모양을 보면 오장육부가 귀가 참 예뻐요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오장육부가 예뻐요. 근데 귀가 몸에 비해서 억수로 작아. 귀가 너무 작아. 그러면 장기가 작아요. 장기가 작으면 어때요? 뭐 일을 많이 못 하겠죠.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귀가 크면 우리 옛날에 귓볼이 크고 막 그러는 거 어때요? 장군감이다 막 그랬잖아요. 귀가 큼직하게 생기면 어떻게 된다? 오장육부가 큼직큼직큼직큼직하게 생겨서 일을 잘하는. 그래서 귀가 크신 분들은 술을 말술로 먹어도 거뜬한 거예요. 그 간이 어디다? 여기. 그래서 내가 간이 약하면 여기가 핏줄이 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장이 여기거든요. 근데 내가 심장이 약하잖아요. 여기 하면 점 같은 게 막 생겨 있어요. 요는 점이. 근데 그 점이 생겼다는 거는 얘가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고름같이 종기가 생겨요. 그러면은 심장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푹 하고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침, 사열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피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부위에. 이게 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보고도 하지만 귀 모양을 보고도 저분은 귀가 조그맣네. 그럼 우리 건강 체크할 때 어때요? 장기가 다 조그맣고 조그맣고 조그맣기 때문에 애껴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큼직하게 생겼으면 아이고 오장육부가 큼직큼직하게 생겨서 장군감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도 큰 키를 가진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눠보면 큼직큼직해요.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산에 대장부 같이 막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도. 근데 오리오리하고 작은 체구에 가지고 있는 기도 조그마신 분이 대장군 같이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 키가 작고 여자분들이 몸이 억수로 야리야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봐도 남자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근데 덩치가 있는 여자분들은 행동이 어쩜 어때요? 큼직큼직하게 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장기를 큼직큼직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술을 남자랑 같이 먹죠. 담배를 같이 하죠. 장기를 작게 타고나는데 남자처럼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몸이 체구가 작으면서 여자처럼 좀 야위인 분들은 행동도 어떻대요? 아주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큼직하게 하는, 좀 여성은 아니에요, 저는. 속은 여자지만 막상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는 좀 남자 같은 성향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형을 보고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귀 모양 봤고요. 자, 발바닥. 우리가 그 맨발로 요즘에 걷는 거 많이 하시죠? 뭐 황토길에서. 근데 발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에 자극을 줘서 우리 장기를 혈액을 잘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압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오장육부가 발바닥에 다 있고. 그리고 손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서 채했을 때 여기 누르고, 그죠?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장육부가 손에도 있다. 손바닥에도. 귀에도 있다. 그리고 발바닥에도 있다. 손바닥에도 있다. 혓바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혓바닥에서 물집이 잡히고 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딱 뜨면은 거기가 허옇고 뽀드락지가 올라가면 그쪽 부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위, 간, 폐, 그리고 콩팥, 신장, 그리고 대장, 소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나는 여기가 자꾸 아파요. 가끔씩 혀끝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죠. 심장이 약해서. 근데 나는 여기 안쪽 이쪽이 여기가 자꾸 아파요. 거기는 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혀가 좀 부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혀를 깨무는 게 이쪽인 거죠. 간 쪽이죠. 그죠? 어. 그리고 어, 화장실 변 잘 못 본다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백태, 허연 게 껴요. 그래서 대장과 소장의 이쪽 잘 부위가 허옇게 이렇게 끼면은 그 위까지 이렇게 끼면은 소화기 계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기 계통을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져.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아프거든요. 심장이 약하니까. 혀끝이 아파요. 가끔씩 혀끝이 뭔가 혓바늘 돋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오리진 먹고 비오트린 먹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게 아팠던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척추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척추를 마사지 해주면 오장육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소비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한의원에 가서 침, 마사지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대신 한약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물리치료하고 이런 건 하지만 주사는 대신대로 맞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외부로 이렇게 경락이나 추나요법이나 뭐 그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있죠. 사우나 가서 물 맞고 사우나 하는 거 좋아요. 숙뜸방 가서 숙뜸하고 하는 거 좋아요. 마사지 가서 마사지 받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약을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는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척추, 허리를 교정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소화가 너무 안 될 때는 그 추나요법을 해가지고 자세를 좀 바르니까 위가 좀 덜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제품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났더니 추나요법도 필요 없고요. 위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품이 좋으니까 속을 다스리니까 특히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을 다스리면은 아픈 데가 없어요. 전에는 항상 어깨가 아팠고 뒷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게 덜하다는 거죠. 아플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조금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버리면은 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전에처럼은 아프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병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좀 안다면 자세도 바로 하고 다리 꼬는 일 안 하면 좋겠죠.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 있죠. 허리 삐끗 돌아가 있죠. 골반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자골신경, 엉덩이 뼈 쪽이 아픈 거예요. 근데 다리 꼬으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타구니 이쪽 있죠. 거기가 독소가 빠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독소가 안 빠져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어. 자, 그래서 오장육부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항상 강의 그 건강 체크하기 전에 꼭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해 놓으면 선생님 사업하기에는 없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기는 부부 장기가 있어요. 얘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거? 간하고 담낭. 간 담낭은 부부 장기입니다. 심장과 소장도 부부 장기예요. 비위라고 하죠. 요것도 부부 장기예요. 부부 둘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폐대장도 부부 장기예요. 그리고 신장과 방광도 부부 장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이해되나요?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간이 아프면 담낭 쓸개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 담낭이 예를 들어서 간 담낭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소화기 계통, 비위가 위장이 나빠져요. 기능이 떨어져요. 자,
비위가 약해지면 어디가 약해지냐면 신장 방광이 약해져요. 심방광이 약해지면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심소장 기능이 약하면 폐대장이 약해지고 폐대장이 약해지면 다시 간 담낭이 약해져요. 한번 이렇게 돌았죠. 근데 간 담낭이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고 심방광이 약하고 심소장이 약해지면서 폐대장이 약해서 간 담낭이 나빠지면 두 번 돌았죠. 죽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암이 걸렸을 때 다시 회복되고 괜찮았지만 다시 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장기도 아프면은 서로 쳐요. 공격해요. 간이 아프면 위가 안 되고 위가 아프면 신장 방광이 약하고요. 신장 방광이 약하면 심장도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졌는데 폐대장이 약해져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폐 중간에 뭐가 있다고? 폐 중간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지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심장에서 폐로 혈액이 가니까. 폐대장이 약해지니까 간 담낭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이 독소가 많은 게 혈관을 타고 도니까 간에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피를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이. 그러니까 간이 지친 거예요. 간이 지치니까 소화에 애기 하니까 담도 안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비위가 약해진 거예요. 이는 모든 기능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갔더니 여기가 아파서 병원 가고 저기 아파서 병원 가 쇼핑백 가득 약을 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혈관 약을 먹다가 심장 고혈압 약을 먹는데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당뇨약이 친구처럼 오는 거예요. 당뇨약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소화기가 안 돼서 위장약을 먹는 거예요. 위장약을 먹으니까 변비가 걸리네요. 그래서 변비약을 먹네요. 이렇게 변비약을 먹으니까 관절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니까 뼈가 독이 아니 그러니까 뼈에 구멍이 다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이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오니까 고관절이 부러졌네. 그러면서 치매가 오면서 돌아가셔요. 뭘로 시작했어요? 피. 고혈압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치매로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증상들이 진행하는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서 살 거라고 했던 것들이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뼈가 약해져서 치매로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할머니들,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약 어떻게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죠. 근데 그 몸이 그렇게 많은 약을 먹었을 때 해독해내냐고 못하죠. 그래서 간이 무너지죠. 간이 무너지니까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지. 심방광이 약하고 요실금이 생기고. 그러니까 방광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 빠지는 게 안 되죠. 그리고 심소장이 약해져서 어떻게? 폐대장, 간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거 해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제품을 먹고 간이 안 피곤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간이 좋은 거예요. 좋아졌어. 간이 좋아지니까 노폐물이 빠지면서 해독을 해내니까 피가 깨끗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 소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의 소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비위가 좋아지고요. 위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폐대장이 좋아지고 폐대장이 좋아지니까 심방광이 좋아지고 심방광이 좋아지니까 간이 좋아지네. 이렇게 돌다 보니까 몸이 젊은 사람처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오장육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본으로 하고 닥터큐민 오리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 간에 좋죠.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 심장에 좋죠. 심부전을 예방해 주잖아요. 심장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해 주고 치료하고 그죠? 그리고 위염, 위궤양에도 좋고 위암 환자들한테도 우리 커큐민, 닥터큐민 오리진이 좋고 그리고 폐대장, 기관지염, 대장염에 좋고 그래서 염증을 빼니까 신장으로 투석하기 직전에 분이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고 완치
투석 안 해도 돼요. 투석 안 해서 성공한 분이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고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저도 요번에 원장님 전화 왔던데 저한테 요번에 피검사 싹 다 했거든요. 신장이 너무 좋대요. 그 전에 저보고 신장수 조금 위험하댔거든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다 좋아졌대요. 당뇨, 혈압, 뭐 콜레스테롤 전부 다 좋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안 만나고 50대, 아니 40대도 저는 몸이 안 좋았어요. 다른 건강식품 먹어도. 근데 닥터큐민 오리진 인큐테를 만나면서 제가 너무 그때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17년이 지난 나이인데도 17, 10년이 지났지만은 더 건강한 거예요. 10년 전에 제 몸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장님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인큐테를 만나가지고 과거의 몸보다 지금 피검사하고 병원 가서 수치 검사했을 때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건강도 타이밍이 있어요. 문을 이렇게 다 돌아서 서로 공격했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지금 아직까지 아프지 않고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을 이 타이밍에 먹는 게 사람들한테는 큰 복인 거예요. 어떻게 왜 복이 되냐면 지금은 아픈데 이 제품을 만나서 다시 거꾸로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사장님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1순위가. 건강을 해야지 돈을 벌죠. 돈을 벌고 내 가족을 부양을 해야지, 세 번째 나한테 시간이 생기죠. 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 같이 모이는 사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인큐텐인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인 거죠. 근데 건강을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 닥터큐민 오리진이란 말이에요. 너무 오늘 제가 만난 분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5급 공무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3년은 정말 자기 인생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1년 만에 만났거든요. 작년 7월에 만나고 오늘 만났어요. 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너무 아팠는데 최근 2개월 동안은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우리 제품을 먹고 감기를 안 하고요. 덜 피곤하고요. 염증은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된 지병은요. 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거의 자기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워낙에 높으니까 병이. 병이 이렇게 깊으니까 우리 제품을 먹고 조금씩 조금씩 먹고 이렇게 채워가는 건데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이 좋아지니까 몸이 어때요? 건강해지니까 회복하는 것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희 오리진 제품을 오늘 16개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이죠. 사장님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져야지만 어떻게 이 사업도 잘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좋은 제품을 먹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 병이 나왔어요? 뭐 나한테 왜 이렇게 뭐 통증이 나와요? 나한테 왜 이렇게 암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다 운인데 중요한 거는 빨리 나왔다. 빨리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거, 통증, 우리 제품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그걸 통증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내일은 그래도 하루라도 늦은 날이죠. 가장 젊은 날에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50대 통증이 난데 오늘 만약에 이 질병이 60대에 나오고 70대에 나오고 80대에 나왔으면은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이 내가 통증이 나왔다면 오늘이 그래도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한다?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고 좋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 인큐텐 제품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오장육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장기별로 성격이 나오죠. 약한 장기별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간 담낭이 나쁘면 성격은 어때? 심장과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 이런 거. 성격이 어때? 또는 어디가 많이 안 좋아져? 경락.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심소장이 안 좋으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자꾸 질문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오장육부에 대해서 했어요. 오장육부는 오늘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오장육부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부분 하면서 호전 반응까지 할 거예요. 내가 간 담낭이 약하면 호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심소장이 약하면 호전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 장기에 따른 호전 반응들이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